한때 죽고 못 살던 사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국과 대만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한국의 중국 수교 문제에 있어 한국이 대만을 배신했다는 여론이 대만 내에 조성되면서부터인데요. 그러나 그런 그들도 아는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일찌감치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했을 때 그래도 마지막까지 단교를 미루었던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대만의 젊은 층은 모르겠으나 중장년층들은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친일 정서 가득한 대만의 정치인들에게는 대만보다 못 살던 한국이 자신들보다 더 잘 살게 된 것도 눈에 가시일 것인데요.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관계가 돈독해지면 질수록 그 강도는 커져왔으며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삼성 SK와 대만의 TSMC가 전 세계에게 간절히 필요한 반도체 제조 분야를 양분하고 있는 이 구도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그 분야가 달라 경쟁이 없었던 산업에서조차 삼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며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한국은 싫은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싫어하는 감정, 그 중심에는 아마 열등감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한국은 미국과 저렇게 거래를 잘하는데 대만은 왜 못하나 하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역 성과라면서 자화자찬을 하던 대만은 현 시점 인구 대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3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남의 집 불구경하던 상황은 끝나버린 시점인데요. 단지 숫자적으로만 보면 우리의 인구 대비 확진자 수와 큰 차이 없다 할 수 있으나 국경을 열고 폐쇄도 없이 방역을 해온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국경 및 지역 봉쇄를 해왔던 것이 대만이고 우리와 같은 철저한 방역과 백신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터져나온 상황이기에 대만은 현재 소위 멘붕 상태인 것이죠. 그런 대만이 현재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미국과의 협상 무기는 자신들도 가지고 있는데 왜 대만은 한국처럼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없냐는 것인데요. 대만 야후 포럼을 통해 이 문제를 제시한 자는 바로 대만 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센터 차이정자 교수입니다. 필자는 한국과 대만은 무엇이 다르길래 한국은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하고 있고 대만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하여 양국 간의 차이와 국제 외교적 특징을 칼럼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는 스가 일본 총리와의 미일 회담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은 주로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양국은 반도체와 백신을 두고 연합을 구성하는 논의를 하는 것이라면서 한일 양국 모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요한 동맹국인데 어째서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의 주제가 다른 것이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외교 노선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적극 협력하고 오바마 시대, 트럼프 시대의 어떤 전략이든 일본은 그 최전선에 있었으며 이것은 일본의 반중 이데올로기도 작용한 것이지만 일본의 이념과도 관련이 있었으며 현 바이든 정권에서도 중국 봉쇄에 있어 일본은 당연히 미국의 주요 포섭 대상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한국은 이와는 다르다는 필자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했지만 한중 간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바탕으로 항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 즉 미국과는 방위를, 중국과는 경제를 추구하며 북미 대화에 있어서만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파이브 아이즈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인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중심의 쿼드 안보회의체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일본이 주도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인 CPTPP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일본처럼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국가라는 필자입니다. 즉 일본의 일편단심 미국 사랑과 달리 한국은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죠. 필자는 아울러 이런 한국의 외교와 현재 반도체 수요로 인하여 한국의 방식은 대만이 넘볼 수 없는 효과를 내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오늘날 미국은 반도체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은 세계 반도체 주요 생산국이지만 백신은 부족한
심각한 상황인데 한미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반도체와 백신을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양국은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미국도 한국에 백신을 약속하는 구조로 갈 것이라는 것인데요. 또한 정치적 시사점의 관점에서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주요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배터리, 인공지능 및 5G 통신 산업의 대국이기도 하기에 한국은 절묘한 포지션이라는 필자는 한중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로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고 반대로 미국이 중국의 경제를 틀어막는 역할도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미국이 한국을 민주주의 진영의 반도체 동맹에 가입시키는 것은 중국이 주요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삼성, SK, LG와 같은 기술 기업들과 동행하는 주된 이유라 필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필자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대만의 같으면서도 다른 입장을 설명하는데요. 미국은 우선 한국을 경제적으로 끌어들여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 뒤 북한과 관련된 이슈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등 슬그머니 한국의 친중 노선을 틀게 만드는 것이 미국 기준에서의 대한국 주요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필자는 그럼 한국과 마찬가지로 같은 반도체 대국인 대만은 왜 한국이 미국과 백신을 협상하는 것처럼 못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한국과 대만의 차이 그리고 외교적 차이 등을 들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필자가 먼저 설명하는 부분은 바로 한국과 대만의 제약 산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국은 제약 업체들을 전진 배치했다는 것인데요.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백신을 생산하는 데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는 달리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 미국 노바백스와의 백신 양도 계약 체결, 인천에서는 모더나 백신 생산 등으로 원재료만 확보되면 즉각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이기에 미국과의 백신 동맹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대만은 한국과 같은 생산 능력이 전무하기에 어렵다는 셈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한국과 대만의 외교적 차이도 필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등 거리 외교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 동맹국 중 유일한 부분이고 따라서 한국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대상이 된 반면 대만은 미국의 반중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대미 일변도의 정책을 펴왔기에 미국은 대만이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없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대만을 백신 제공 우선 국가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즉 잡은 물고기에게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필자는 끝으로 미국은 지금까지 대만에 단 한 개의 백신도 팔지 않았으며 한국과 대만을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되고 대만은 안 되는 현실에 한탄을 하는데요. 필자의 가진 우려와는 다르게 대만도 가만히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의 블룸버그는 대만의 한 고위 관계자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고 대만의 확진자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백신을 확보한 미국이 대만에게 백신 지원을 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확진 사례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물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뉴욕의 타이페이 문화 및 경제사무소장인 제임스 리의 의견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네 미국이 백신 안 주면 대만 반도체 막힌다. 그럼 너네도 죽는다 라는 여론을 대만도 열심히 조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필자의 우려는 이런 부분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한국과 비교되는 대만의 부족한 외교력과 국가의 생산 능력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대만의 CTS는 대만의 팬데믹 확산세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한국은 드라이브 스루 등을 비롯하여 검사를 단 10분 만에 해낸다면서 우리와 가까운 한국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예방을 해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대만의 일부 중장년층들은 한국의 반한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 열심히 배워야 할 상황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인데요. 아무쪼록 대만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양국 모두가 윈윈하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